네, 안녕하세요.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내용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현업에서 실효성 있게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한 15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준수해야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충실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의 구조를 보면 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해설집을 보더라도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요한 내용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거나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완료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물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조직과 보고 체계와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 항목별로 주요 고려 요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고려 요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 법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서 특별 감독을 했는데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감독을 했습니다. 그 특별 감독에서 고려한 이 점검 지표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시행령에 대한 주요 설명 자료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가이드북 그리고 이 해설집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경험하면서 파악된 기업 무수 사례라든지 리서치 자료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이 주요 고려 요소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에 대한 의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주요 요소로는 업무 처리 절차 및 이행 상황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 작업 계획 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가 이제 차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 주요 고려 요소가 특정이 되면 각 계획 그리고 실행, 완료 단계별로 이행 체계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경영 방침을 보시면은 일단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해서 이행률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행률 평가에 따라서 목표를 수정하고 변동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과 연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당해 연도 목표나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점검과 관련해서는 특히 고위험 작업이나 비정형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허가제라든지 운전 정지, 락아웃, 택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이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 평가는 특히나 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면 안 되고 그런 고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절차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교육 내용에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업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 업체들을 다니다 보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지 이 예산이 적절한 거냐 이러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규모는 업종이라든지 회사 상황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만약에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이 리스트화되고 그런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인력이나 설비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적절하게 위험성 평가가 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른 감소 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업에서는 이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아레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와 아레나를 매칭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반기 1회 평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도급협의체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의견이 개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경우에는 그 미반영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증빙을 좀 갖춰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하다 보면은 이 비상 대응 매뉴얼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재해 발생 시에 비상 대응 매뉴얼이 있지 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에 매뉴얼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생 시뿐만이 아니라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매뉴얼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해야겠지만 뭐 평상시에는 이런 매뉴얼을 교육하고 시나리오 훈련을 하는 등으로 이제 점검을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인 등 안전 역량에 관해서는 도급에 대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인 선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평가표를 만드시고 이에 따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점검이라든지 교육은 관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반기 1회 이상 진행을 하시고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고 만약에 미이행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의사결정을 받아서 적시에 조치하는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계획과 실행, 환류 단계별 업무를 정의하고 이행한다면은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계획 그리고 실행, 환류 단계별 업무를 정의하고 이행하는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이행 주기를 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이행 주기별 액션 플랜을 이렇게 짜셔갖고 이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마다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안전보건 방침이나 목표 계획 그리고 안전보건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이제 차기 년도에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반기 1회 이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뭐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그다음에 대응 절차의 점검이라든지 협력업체 평가에 대한 점검 그리고 위험성 평가 감소 대책의 이행 점검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이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 이러한 것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같이 적절히 배치해서 나누어서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분기월에 제가 예시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리더십을 기반으로 전사적인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행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영 책임자의 리더십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보시다시피 안전보건 경영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사업장 현장 방문이라든지 안전보건 그 경영 책임자 주최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안전보건 리더십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도들을 몇 가지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위험 작업이 결국에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위험 작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고위험 작업이 특정이 되면 이러한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자 등이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상주 관리하면서 작업 행동이나 절차를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생산부서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서 작업 허가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차 점검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그러한 안전 의견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작업이 되게끔 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안전 코디네이터 제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작업자, 생산 부서의 직원이 안전 보건을 일부 겸임하게 함으로써 이런 생산과 안전이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실제적인 안전 보건이 확보되게끔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보건에 대한 보상과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은 임직원들이 즉각적으로 참여를 기대할 수가 있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한다는 점에서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현업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실무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